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의 샤우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뭐 잘 가느냐, 너무 급박하냐 이렇게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산으로 가는 것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용산으로 청와대가 옮겨가면서 서울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서울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용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배기석 용산구청장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배 후보님 아주 반갑습니다. 반가운데요. 배 후보님은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권영세 의원 이제 보좌관을 하셨고요. 또 오랜 그 보좌관 활동을 하시면서 국회 업무에 정통하고 네. 또 수많은 저 선거와 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보좌관, 마청보좌관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먼저 지금 이제 선거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자기소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후보에 도전하는 배기석입니다. 저는 권영세 의원님과 용산구에 대한 개발 계획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한 4개 정도의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이미 용산을 위한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구청장이 되면 그 일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용산이 어떻게 변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배기석 후보께서는 서강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네네. 경영학 박사를 하셨고요. 네네. 김종인 씨, 우리가 이제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네네. 있는데 김종인 씨의 이제 보좌관으로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고요. 그 뒤에 뭐 여러분들을 이제 보좌했고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권영세 의원을 보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사진도 준비된 게 좀 있고 그래서 잠깐 우리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시죠. 이 사진 설명 조금 해주시죠. 네, 저기가 제 캠프 사무실입니다. 저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용산의 가장 문제가 주택입니다. 건물인데 40년 이상 된 건물이 50%가 넘고요. 20년 이상 된 건물이 80%가 넘을 정도로 용산 낡아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산 해결사라고 지금 이제 해놓으셨는데요. 네네. 일단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배기석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지역 개발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만드셨고요. 또 뭐 발로 뛰는 어떤 그런 또 활동으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 다른 사진도 잠깐 준비된 게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이 준비된. 네. 자, 요 사진 뭐 요거 지금 제가 권영세 의원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원래 보좌관을 하다 보면 모시는 분하고 찍을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항상 자기 의원님 활동하고 저는 제 활동을 하면 없는데 지금 3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서로 축하한 자리에서 만나서 파이팅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뭐가 있는지 봅시다. 네, 요건 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조 사진도 3월 10일 날인데 당선인께서 제가 일했던 게 정권교체 동행위원회입니다. 그 호남 지역을 공약하는 게 개발 공약과 논리 개발하는 게 역할이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네네. 네. 자,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잠깐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용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제 정치활동 하셨고, 그다음 이제 용산으로 이제 청와대로 옮겨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실 분하고 또 같이 캠프에서 활동하셨고, 용산을 이제 좋은 데로 지금 이제 만드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뭐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도 굉장히 좀 조그만한데 만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사진도 있는데 저 사진이 특이합니다. 저 사진은 제가 선거 사무실은 아니고요. 제가 기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집을 저렇게 이제 얻으셨군요. 원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살아봐야 그 집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용산 이가동인데 저런 식으로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5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뒷편으로 해서 쪽방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늑하고 좋아요. 이 사진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작은 공간에 집이 세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도 문이 있고 왼쪽 양쪽에도 문이 있구만요. 그러니까 세 집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저런 땅이 저런 곳들이 있구만요. 무지 많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이고 우리 전혀 뭐 생각 못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 있구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공간이 좋고요. 제가 저기서 출마를 준비하면서 많은 글들도 적었고 했거든요. 정말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경치도 좋고요. 다만 저 부분들이 소방시설이라든지 접근이 어렵다는 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저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토목 실력, 건축 네네. 실력 네네. 사실은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가 행정가가 가지고 네네. 저게 제대로 사실은 개발을 네네. 하면 네네. 엄청난 새로운 도시도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가능성 갖고 네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저 사진도 잠깐 보죠. 이 사진 뭡니까? 보좌관 이렇게 돼요. 저게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네네. 옛날에 저랑 같이 했던 후배들이 네네.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네네. 자기들이 저를 갖고 소위 갖고 논다 그러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재밌게 만들어주고 후배들이 이제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네네. 이제 보좌관 선배 보좌관에 네네.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도 예, 예. 그 주말에 예, 그 예. 친구가 예, 예. 밤을 새가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다시 넘기고 용산 관련된 자료 사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네. 요 사진 하나 잠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특이하게도 사실은 이제 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셨고 또 저기 전남의 곡성이죠, 그죠? 곡성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신 이제 분이신데 저기 지금 이제 같이 일하시는 모습, 이거 어떤 사진입니까? 저기 이정현 의원의 일정을 보면 거의 30분 단위로 면담이 돼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제가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억울한 시민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저희 지역구가 아닌 전남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오고요. 네네. 중앙부처 공무원도 오고 네. 그분들이 와서 정책을 토의하고 민원을 하소연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현안 사업들 설명하면서 하는 사진입니다. 저분은 아마 민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분들이 저분 국악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예. 국악하시는 그 누구 코미디언 하시는 분의 아내분이 예. 있죠. 그분이거든요. 예, 아마 예, 국악 관련해서 음. 민원 그러니까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저희한테 어필했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튜디오 좀 넘겨주시면요. 사실은 저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전남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저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지만 그 전에 저때가 지금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 네네. 새누리당의 유일한 이제 사실은 네네. 국회의원을 네네. 하셨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금 네. 같이 피나게 지역을 뛰셔가지고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세금 폭탄이라고 좀 폭탄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 호남의 인재 지킴이 내지는 호남의 예산 지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호남 공무원들이 오면 저희 지역구가 아니어도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그 컴퓨터 쓰고 프린터 쓰고 그 방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전국에서 억울한 국민들이 다 찾아가고 자기의 그 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30분 단위로 그걸 해결하고 하면서 그게 쌓였다. 2년이 쌓였더니 호남에서도 저희가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애로를 듣고 맞습니다. 몸으로 뛰고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용산에서도 네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저기 사진 다시 하나 보시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사진 아침 같은데요. 인사입니다. 예, 아침 예. 인사. 저쪽에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낮고 네네. 이제 저런 건물들이 절비한 거죠, 용산에는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그나마 용산역 앞 예, 거기는 많이 개발됐죠. 네네.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용산이 잡는 게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시장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예, 예. 것이고 북쪽은 시장의 논리로는 애매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뭐가 있노? 예, 자, 이 사진은 지금 저기 지금 뒤에 보면 저 슬래트 지붕이 있고 말이죠. 네. 완전히 옛날 우리 60년대 예, 예. 어릴 때 맞습니다. 동네 보는 것 같아요. 저게 해방촌이라는 데입니다. 제가 네. 살고 있는 데가 용산 이가동인데 네. 해방촌이라는 겁니다. 45년 이후에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다음 호남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저기 기가하고 있던 동네거든요. 네. 저 왜 저 사진을 찍었냐면 저 뒤에 네. 보이시죠 고층 건물. 네. 저기는 중구거든요. 아, 예. 중구고 앞에 오래된 것들은 저희 용산구입니다. 예, 예. 저런 곳이 대비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세 곳 정도가 있어요. 보광동에서 바라보면 롯데 120층짜리 건물이 예, 보이고 예. 강남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 보광동이나 한남동 쪽은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만리제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마포구하고 중구 예, 예. 그다음에 저희 용산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서대문구 그다음에 마포구는 이미 다 집들도 정비되어 있고 건물도 잘 서 있는데 네, 예. 용산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용산구는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10년을 했습니다. 예, 12년째 예. 하는 거 그분이 예. 4선을 했습니다. 예, 예. 그게 아마 변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왜 그렇게 그 개발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서울을 개발 안 하고 네, 네. 뭐 옛날 그대로 놔두고 네. 유지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구도심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리디자인 서울 이래가지고 네, 네, 네.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네, 걸 네, 내세워서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다가 네. 중간에 이제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버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저는 그때 그 리디자인 서울을 굉장히 좋다고 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6.25 끝나고 네. 그냥 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막 급하게 지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난개발되고 아파트 같은 것도 막 그냥 성냥갑 같이 막 네, 짓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건축 실력이나 네. 또는 뭐 이 설계 기술, 토목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만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하면 네. 뭐 세계 최고의 도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 변화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용산역 네. 앞에 가면 이미 볼 수 있습니다. 그게는 충분히 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속도감을 낼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 뭐야 우리 저 배 후보님께서 꼭 그 용산구청장 되셔가지고 네. 용산을 세계 최고의 도시, 미국의 맨하탄도 부러가는 네. 아까 허드슨 예. 허드슨 야드. 야드, 네. 허드슨 야드라고 말. 그거 좀 설명해 무슨 뜻인지. 결국은 저기 허드슨 야드도 뉴욕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였습니다. 아, 똑같은 예. 거였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개발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 모형 그대로 가서 거기에 예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을 오게 하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 네. 지역 사진들 나올 네. 때 우리 허드슨 야드 네. 얘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아주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손으로 그린 저기 페이스북에 다른 자료에서 본 거 네. 손으로 그린 용산 그림을 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기로 그린 우리 배 후보께서 직접 손으로 그린 용산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게 지금 뭡니까 동그랗게 저게 이제 용산구 전체. 용산구 지도입니다. 네. 지도에다가 네. 그 각 동별 득표 표차 현황입니다. 네. 파란색은 민주당이 이긴 곳이고 네. 빨간색은 저희 당이 이긴 걸 표시하고요. 네. 굵은 거는 2020년 권영세 의원이 치러서 난 결과고 네. 옅은 거는 2016년도 진영 의원하고 황춘자 후보가 했던 결과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결과가 음. 2016년도에는 한 4,000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권영세 의원 선거에서는 890표 차이 났습니다. 아이고 뭐 거의 그냥 거의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저희에 대한 지지가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니까 예, 위쪽은 이제 약간 국민의힘 쪽이고 위쪽은 네네. 민주당 쪽이 완전히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그냥 갈라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인 건데 예. 지도로 저기를 보게 되면 네이버 지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단독 주택지가 엄청나게 네, 많이 네. 있습니다. 저쪽이 북쪽이고요. 예. 여기가 아파트 지역으로 저기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는 네.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곳을 다 지금 사실은 발로 다 답사하시면서 사실 예. 권영세 의원 선거 치르면서 곳곳을 다 둘러보고 네네. 곳곳에 이제 성향도 다 파악하고 네. 저걸 또 손으로 직접 비교하는 표까지 이제 그리신 건데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지역의 성향을 잘 알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 후보님이 용산구청장 되시면 저런 편차가 없도록 모두를 위한 맞습니다. 모든 용산 구민들이 우리가 배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용산구청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걸 이제 직접 손으로 다 그리시고 곳곳을 다 네. 둘러보시고 지금 이제 공약도 만드시고 했는데 특이한 게 사실 우리 배 후보 그 지지자들께서 네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내줘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런 예. 게 상당히 소통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아파트 같은데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잠깐 요게 뭐 옆에 보니까 카텐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바깥으로 보니까 용산 그 미군 기지와 국방부 건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 제가 다른 얘기를 먼저 할 때 예, 예. 찍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조기 앞에 보면 용산 사태가 났던 곳이 있습니다. 아, 그게 예. 한강로 문화공원인데 재개발하면서 그때 네네. 예. 그게 그때 막 사고가 나요. 싸워가지고 예, 예. 뭐 불이 이거 나서 불나고 예. 아이고 예. 그곳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공설 주차장을 공공 주차장을 하겠다고 예, 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은 5개 단지하고 아모레퍼시픽과 LS 산전이 둘러싸고 있는 네네네. 곳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144대의 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네네. 1000대가 넘는 차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 교통 혼잡은 예, 예. 불을 보다 뻔한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예, 예. 구청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주민 5개 단지 대표들과 이분들이 찾아와서 그걸 막아달라 그런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분들과 합쳐가지고 그걸 막아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 예, 예. 교통 혼잡을 막아냈고 그분이 지금도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하시거든요. 그분이 찍어준 거기 용산 미군 기지 내 예, 예. 전경입니다. 아파트 예. 바로. 자, 요 사진은 뭡니까 지금? 저기. 마찬가지로 거기 그 용산 기지 내를 찍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요거는 저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아까 바라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6층 없습니다. 네네. 꼭대기 6층인데 예. 정말 어르신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 예. 2분 쉬었다가 올라오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예. 찾아가는 구청장이라는 예. 캐치를 썼냐면 어르신들 올라오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찾아가겠다 그런 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드는 선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그 입지보다는 이제 지역에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더라도 좀 저렴한 곳에 이제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저 용산은 첨단의 이제 빌딩들 아까 아모레퍼시픽 그 네네. 빌딩도 용산역 주변으로는 뭐 새롭게 완전히 다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상점벽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산 쪽에도 보니까 막 고급 빌라 개발도 서울역 막 같은 되고 데는 예. 네네. 이 엄청난 개발이 되는 가운데 아직도 이제 저렇게 이제 거의 뭐 60년대 70년대 수준의 집들이 혼재하고 단독 주택 빌라도 많고 지금 완전히 이제 복잡한 지역인데 저쪽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제 개발될 모멘텀을 가진 거 아니에요.
신용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신용산 시대의 출발은 미군 부대가 우리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네. 용산 기지를 반환받는 게 목표인데 네. 지금도 11%밖에 안 됐습니다. 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의 용산 시대가 열리게 되면 반환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용산의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성공시켜야만 용산이 그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용산으로 청와대를 갑자기 옮긴다고 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래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청와대 하면 저기가 뭐 일제 시대 때 뭐 조선 시대 대통령이 있었던 거고 일제 시대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고 늘 이제 그쪽에 권력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이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실제로는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미 8군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네. 군대 생활했는데 저기 이제 주소가 샌프란시스코 96307이요. 여기 뒤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96307인데 저게 우편번호입니다. 우편번호. 그래서 저 샌프란시스코 96307이라고 적고 네. 편지를 쓰면 그게 미군 부대 용산으로 미군 부대로 옵니다. 네. 그래서 저 용산의 땅은 청나라 군대 그다음에 일본 군대 미군이 있어서 130년 동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공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완탄 병원이라고 미군 병원에 건물했는데 네. 완전히 미국이에요. 네. 안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네. 땅이. 네. 저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잘 됐고 네. 이거 이제 제대로 잘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 우리 한번 보죠. 저게 지금 보니까 저게 이제 남산이 있고 저게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집들이 복잡하게 있고 네. 중간에 이제 공원이 있고 저기 빨간 데는 저게 미 대사관이 미 대사관 옮겨지고 관저가 예. 들어올 자리로 봅니다. 예. 전쟁 기념관도 있고 저 자리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게 되고 저 네네. 근처로 그죠? 네네. 그리고 저기 전체가 지금 반환돼 가지고 다시 개발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용산 기지 그러니까 저거를 볼 수 있는데 어디냐면 용산 용산에 국립박물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보면 또 저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한가한 네. 거리 같은 걸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고 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저곳이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올 날도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죠. 예, 요거 뭐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가 물론 저렇게 녹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기에는 사우스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생활했던 아시겠지만 생활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 뭐 집도 있고 그런 데기 때문에 저기로 가게 되고 음. 저곳을 가게 되면 아마 그 미국의 백악관처럼 우리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는 예. 좋은 광경을 머지않은 장래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죠. 자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미군 네. 쪽 이제 그림 이거 크게 좀 키워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 드래곤 호텔도 있고 네. 결국은 지금 여기 사우스포스트가 드래곤 네네. 호텔이 있고 저쪽에 네. 국방부 헬기장 숙소 뭐 이렇게 돼 네네 있고. 다 예. 가능하거든요. 저 예. 숙소도 오래돼서 아마 네. 헐어야 될 거라고 네. BOQ 자리인데 네. 저도 헐어야 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이거 미군 기지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게 많이 못 높였는데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가장 그러니까 결국은 집무실의 경호나 예.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 다음 거도 한번 보시죠. 이거 아까 그 사진이고, 자 이거 결국은 이게, 저기 사진의 가운데 부분에 예. 그 부분이 집무실로 들어갈 부분이고 예. 앞에 사진이 옛날 구 국방부 자리인데 예. 거기로 이제 국방부가 옮겨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로 보면 저렇게 이제 고층 빌딩도 절비하고 이미 그러니까 예. 아까 저희 사진을 보셨던 예. 우리 저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 뭐 경호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뭐 고도 제한을 막는다는 거는 예. 시대착오적이고 최첨단의 방식을 통해서 예. 어떤 경호 시스템을 만들면 고도 제한이나 이 부분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용산이 지금 저기가 이제 미군 기지 반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용산 그 철도 정비창입니다. 정비창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이제 개발하려다만 조감도 있는데 네. 조감도 마침 준비된 게 있습니다. 저기 한번. 야 엄청난 저게 네. 그 나중에 미래를 그린 건데 결국은 지금 가장 핵심은 홍콩이 홍콩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다국적 기업과 홍콩 네. 자본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곳이 어디로 갈지를 네. 못 찾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과의 외교적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질 네. 게 명확해지기 네.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과 빨리 음. 그걸 저는 민간 그 전문가 제가 원래 있었던 예. 데가 이야. 경제연구소였기 때문에 예. 경제 전문가들과 네. 금융 전문가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어떤 민간 유치단을 만들어서 저기에 어떤 기업들을 올지를 그 내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도 개발돼야 되고 네네. 저 뒤쪽이 지금 미군 부대가 다시 결국은 있는 저 거잖아요. 용산 정비창의 핵심은 저 주변에 있는 집들입니다. 네. 정비창은 넓은 공간은 괜찮은데 네. 저기 개발에 손길을 못 닿은 곳들이 네, 아직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네.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고요. 네, 네. 그걸 해야만 전부가 가능합니다. 고층 건물만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죠, 성공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되면 고층 빌딩 공동화가 그렇죠, 돼서 그렇죠.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택 단지가 주변에 조성돼야만 아주 조화롭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거와 이제 직장이 이제 완전히 맞습니다. 그렇게, 위치하는 지역으로 그렇죠. 개발하고 그 안에 공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먹거리, 맞습니다. 밤에 예. 놀거리. 그게 왜냐면 예, 예.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용산 공원과도 2km 이내고 그다음 네. 한강시민공원하고도 1, 2km 이내기 때문에 그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서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요 지금 요건 잠깐 다른 사진인데요. 네. 요게 이제 옛날 사진인데 아니요 조금 전에 그 사진 네, 네. 그 예 잠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조금 지난 뭐 사진이긴 한데. 지금은 터파기 작업이라 그러죠. 예, 예. 터파기 작업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예, 예. 저기도 결국은 오랫동안 정비창을 했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예. 기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주시면은 저렇게 좋은 땅이 서울 시내 강북에 한강 옆에 네. 막 양쪽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딱 드는 느낌이 물론 이제 서울시장은 우리가 이제 오세훈 씨로 이제 네네. 돼서 이제 개발하시고 합리적인 시장이 나왔어요. 그전 시장은 뭐 정치적인 시장이고 뭐 이념적인 시정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합리적인 시장이 왔고 그다음 정권도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정부로 바뀌었고 이제 남은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도 네. 권영세 씨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죠. 뭐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추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식견도 갖추신 분이고 이제 구청장만 제대로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실행 주체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게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네. 변경과 승인을 하는 주체는 서울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특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용산공원 반환은 국토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여러 부처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용산 정비창도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있고 철도공사도 있고 여러 부처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제가 했던 국회 과정에서 부처의 많은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생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율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입니다. 그래서 최적임자시구만요. 저는 사실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는 기자로서 이제 그 경제부장도 하고 주로 경제파트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세종시로 사실은 이제 그 행정부를 이전했잖아요. 네네네. 그 행정부가 세종시 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회도 이전해야 되고 네네. 나중에는 뭐 장기적으로 수도 이전이 되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소속 의원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저보고 틀렸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요번에 보니까 용산에 네. 사실은 대통령실이 가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광화문에 있는 네. 그 정부도 용산에 딱 많잖아요 지금. 아, 예, 예. 정부도 절로 가고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세종에 가 있는 그 정부도 다시 와서 용산 전체가 사실은 서울의 완전 중심이 되고 거기에 그 천군과 일군과 미군이 잘 닦아놓은 그 터에 그 터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남산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쫙 펼쳐지면서 네. 그 한강으로 쫙 펼쳐져 있잖아요. 네. 뷰도 경치도 너무 좋고 수도를 다시 사실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종시 사람들 억울하고 막 반발할 텐데 거기는 뭐 이제 첨단 저 IT AI 단지를 만들든지 기왕 지어놓은 곳은 네. 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런 네. 기업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해주고 수도는 다시 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네. 그 최적의 땅이 용산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땅을 몰랐고 서울이 전에는 사대문 아니었다가 네. 지금 강남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심이 어디냐면 사실은 강남 압구정동이 아니고 중심은 용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로 보면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 용산과 영등포의 여의도 지역이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의 중심을 여의도에 두고 행정의 중심을 용산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자유롭게 뭔가를 계획할 수 있거든요. 네. 용산에 지금 뭐 교통의 문제라든지 그 이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 땅이 돌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사진 잠깐 보죠. 저 그림입니다. 그럼 용산 네. 정비창이 저렇게 정말 반듯하거든요. 알짜 땅이. 반듯하고 저게 예. 높낮이가 없어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좋습니다. 예. 가보시면 훨씬 더 놀랍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죠. 그림도. 자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야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 앞에 있는 집들입니다. 저 집들이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네. 정말 손대면
그냥 쓰러질 정도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올해 그 주거하시고 계신 네. 분들도 만족하고 네. 저 개발의 이익이 주민들한테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현장 행정가인 구청장이 사실은 발로 뛰면서 저분들과 대화하고 저분들의 뜻을 알고 네. 또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또 개발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 있는 분이 이제 구청장 맡아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관심이 있다든지 자기 뭐 땅이 있다든지 자기 이런 사람들 오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해상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저기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후보들이 여러 있지만 다 자기들 문제들이 엮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튜디오 자유로운 잠깐 사람이- 넘겨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저 이제 스튜디오로 잠깐 다시 넘겨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저희 당은 7명 나왔고 국민의당 후보가 한 분 있기 때문에 8분입니다. 네네. 국민의 8분 네네. 있고 그다음 저쪽에 민주당 쪽은 민주당은 한 분이 지금 등록한 상황입니다. 아직 한 분만 네, 더. 네. 그쪽은 좀 요새 수순한가 봐요. 아, 거기가 네. 정말 네. 거기도 뭐 결국은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생긴 문제이긴 네, 하니까 네, 네. 아직도 거기도 내분이 심하고 네, 네.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8분이 나와 계시면 상당히 경쟁률이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네. 주민한테 좋은 거거든요. 네. 골라먹는 재미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보시고 가장 괜찮은 후보가 누군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저희 후보가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용산구청장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열정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가장 좋은 후보를 뽑아주시면 본선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눠서 얘기했는데 철도 정비창하고 이제 미군 기지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네, 조금 이제 키워서 저 위쪽만 좀 그림만 크게 나오고 좀 정리해 주시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용산구청장 지금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중추를 어떻게 다시 개발하느냐, 재설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기 이제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 이제 정비 부지가 있었던 것이고 130년 동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 우리가 그 국가가 약해서 외세가 우리의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땅을 사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화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국력이 커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걸 미군들한테 받아오는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근데 굉장한 지혜와 끈기와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실을 가져간다고 해서 저 땅을 다시 바라보고 저 땅을 다시 개발하는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누가 가서 저 바닥을 다지면서 그 민의를 수용해 가지고 저쪽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엄청난 중요한 지금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순간이 왔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마침 이제 그 권영세 그 용산 지역구 의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고 또 이제 이 가장 핵심 실세 중에 한 분이고 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돼서 앞으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인데 그분과 호흡을 맞췄던 수석 그 저 보좌관 하셨던 배기석 후보가 지금 이제 나오셔서 저쪽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잠깐 보시고 간단하게 그냥 한번 설명 조금 해주시죠. 용산정비청 부지는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하기 위한 모델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정비청의 제대로 된 개발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누가 사실 우리가 지금 구청장 후보로 8분이나 나오셨고 누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잘 네네.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매체력이 더 커서 사실은 더 많은 분이 보시면 사실 여기를 그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백이석 후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지금 이번 그 요번에 저 대선 캠프에도 계셨던 거죠. 있었습니다. 네네. 네, 네. 아까 화합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입니다. 저희가 가장 약한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네, 네. 호남 지역을 저희가 그 승리를 이끌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하고 공약 개발했던 걸 역할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서 이제 사실은 그 저 캠프에서 활약을 하셨고 마침 또 지금 다음 사진 잠깐 보죠. 예, 다음 사진 잠깐. 네, 이 사진이 나오죠. 막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그렇죠. 당선인이 가가지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서 막 네. 현장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캠프에서도 그때 잠시 용산 이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설마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저희 위원회 개소식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쇄신의 대상이다. 국민의힘 당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도 지방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당선과 함께 용산을 어떻게 바꿀지를 같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큰
다짐으로 와닿았고 그게 출마를 결심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하필 그 말씀하신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 지금 저게 지금 이제 용산 이전하고 추가 규제 없이 용산으로 가겠다는 건데 저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결단이고요. 용산 주민들 위해서 아마 일부 조금 이렇게 전에보다 조금 네. 불리해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기 제가 그걸 봤더니 교통이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교통이 그러니까 그 당선에게 출근하는 게 제 사무실 옆으로 지나갑니다. 네, 네. 8시 몇 분쯤 지나는 거는 뭐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한 2분 정도 걸렸고요. 근데 국회로 갈 때는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 고가로는 그렇고 또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집회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도 어떤 뭐 조례라든지 이걸 통해서 네. 좀 극복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요 형진이라는 네. 복자께서 네. 중심이 딱 막혀 있었다는 네. 거예요. 예, 진짜 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 트여가지고 네. 그게 토지는 좋은데 가지 못하게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풀고 네. 그다음 아까 저기 이제 용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면서 어떤 사람은 막 큰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지금보다 불리해진 사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현장에서 만나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백이석 후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호남에서 수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호남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을 만드신 분이 지금 백이석 우리 후보십니다. 제가 그래서. 선거를 그러니까 2년 동안 네. 그 정말 30분 단위로 사람을 만나고 억울함을 해결한 그 쌓았던 분들이 선거 때 저희 자원봉사자로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선거는. 그리고 제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그 순천을 3번을 돌았습니다. 네, 네. 순천이 서울의 3배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예, 예. 그게 넓죠. 예, 예, 엄청 예. 넓습니다. 아, 엄청 3배 정도 넓더라고요. 서울보다 네, 네, 네. 엄청난 것만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님이 그 1박 2일로 마을회관에서 네. 주무시고 그다음에 광장 토크도 하시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만나서 막 막걸리 마시고 계속 이동하고 그러셨죠. 네, 네. 예. 그거를 2년 동안 하면 진심이면 체력 달려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신발이 중요한 거거든요. 신발을 좋은 걸 사면 좋은 신신 거 네, 많이 네, 걸으셨군요. 많이 걸으면 됩니다. 예, 용산구도 이렇게 신발이 다 닳도록 구석구석을 사실은 직접 다니시면서 그 민원을 듣고 용산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그런 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음 사진 빨리빨리 좀 볼게요. 이제 사진 준비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네.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아주 좋은 시장과 구청장과 지금 네. 대통령 호흡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집행자로서의 구청장이 그 방식을 그대로 이행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당 그 구청장을 뽑아야 되는 게 시장하고 싸우고 막 말 안 듣고 그건 안 있잖아요. 됩니다. 그냥 반대로 가고 개발하자는데 네. 안 한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단어보다는 주택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다음 거 보시죠. 사진을 좀 넘겨서 보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자, 이 사진이 지금 이제 저 사진이 사진입니까? 선거 당일날 아침에 투표소에 사람들을 제가 확인하려고 나갔던 겁니다. 예.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투표를 잘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갔던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선 과정 또 대선 캠프 그리고 또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저 스튜디오로 다시 좀 넘겨주시죠. 원래 그 전에 먼저 이제 총선을 예, 이제 국민의힘당이 대참패했던 네네. 이제 그때는 국민의힘당이 아니죠. 당명이 미래통합당. 네. 그 대참패했던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권영세 후보와 팀을 맞춰 권영세 의원 당선시키시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대선까지 와서 저렇게 이제 새벽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이번 대선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0.7% 예, 예. 여참 진을지도 모르는 선거를 예.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기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제 용산구청장 나오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쭉 이제 산만하게 사진들 보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후보님 그러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용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역사적인 의미 이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용산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곡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이순신 기념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 배경도 우리 땅으로 돌아온 용산을 이순신 정신으로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용산에는 크게 2개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가 될 땅이 있습니다. 그게 용산 기지구 정비창입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 집무실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미래의 산업 중심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하셨는데요. 나에게 12척의 네네. 배가 있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그게 네네. 저는 무슨 뜻인지.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용산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지역적 기반이 튼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을 도왔던 때 수돗물을 해결하면서 한 8천 명 되는 용산 이가동 주민들은 정말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지하 주차장도 있고.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에서는 책임 당원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거를 적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내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 거였고 제가 그러니까 후보가 항상 앞장서서 하게 되면 뒤에 참모와 지지하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명량에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제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용산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말로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용산 개발 또 대통령실의 이전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전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개발하고 또 그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얼마나 이제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우리 구청장을 굉장히 잘 뽑아야 되고요. 또 그 구청장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익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경제 마인드 이런 걸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정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백이석 그 후보께서는 사실은 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또 현장을 항상 발로 다니시는 현장주의자시고 또 경제학 석사의 경영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용산을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 그리고 사실은 명실상부한 그 서울의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가기 때문에 완전히 서울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 하실랍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정리해도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